백양터널 요금이 내년 1월부터 무료화됩니다. 당초 부산시는 내년에도 요금을 받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여론에 밀려 무료화를 결정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동네를 바꾼 부산 진구 우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속에 부산 지역 내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긴 아파트 주민들이 무더위 속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내년 1월이면 백양터널 요금이 무료화됩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관리 운영권을 갖게 되는 내년에도 백양터널 요금을 받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지역 내 반발이 거셌습니다. 부산시는 결국 여론에 밀려 백양터널 무료화를 결정하고 주변 교통정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0년 개통한 백양터널이 있다. 하루 7만 5천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고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류를 시 외곽으로 수송하는 부산의 관문대로입니다. 24년 전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설됐고 내년 1월 9일이면 민간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이 만료됩니다. 25년 만에 부산시가 백양터널을 직접 운영 관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백양터널의 요금은 소형 기준으로 900원, 부산시는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되는 내년 1월부터 통행료를 400원 낮춰 유료로 운영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산 시민들은 24년간 유료 요금을 내왔고 터널 주변 거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에 시달려왔다며 무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실제 부산시가 수립한 백양터널 관리 운영 계획에는 통행료 무료화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이 86.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무료화할 경우 터널 교통량이 41%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등 교통 혼잡 해소와 터널 관리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2031년 신백양터널 완공 때까지 백양터널 유료화 입장을 부산시는 고수해왔습니다. 시는 지난 8월 중순에는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계획을 담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통과되지 못했고 부산시의회는 유료화 철회를 요구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지역 내 거센 반발에 부산시는 백양터널 요금을 무료화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계획대로 신백양터널을 신속히 건설해가고 주변 도로 개선 등 보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료 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인 부산. 백양터널의 만성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31년 개통하는 신백양터널 역시 30년간 유료로 운영됩니다. 이번 백양터널의 무료화 결정이 앞으로 민간 사업자의 관리 운영이 종료될 유료도로 요금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바람들은 있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이럴 경우 주민 참여 예산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실제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 지역에 변화를 가져온 곳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사례를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와 주택가를 연결하는 계단. 이 계단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일부가 파손돼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주민이 계단 등의 보수를 위해 주민 참여 예산을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지난해 보수를 마쳤습니다. 이 사업과 더불어 주변에 설치된 나무 데크가 말끔히 고쳐졌고 미끄러짐 방지 장치도 설치됐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주택가 골목. 아스팔트로 포장된 다른 골목과 달리 도로에 타일이 깔렸고 담장도 밝게 도색됐습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반사경과 CCTV 등도 함께 설치됐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범지대로 꼽혔던 골목이었지만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환경 개선은 물론 범죄 예방 효과까지 얻었습니다. 우범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새로 싹 이렇게 해주시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게 되고 여기가 밝아지고 거리가 밝아지고 또 깨끗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기존 자치단체의 권한이던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민 불편 사항 해결은 물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주민 참여 예산 사업 92건에 25억여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해마다 구민들을 상대로 주민 참여 예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안전부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부산 진구는 내년 주민 참여 예산 사업 30건을 목표로 하는 등 예산 편성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내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6일 새벽 0시 10분쯤 부산 진구 계금동의 한 아파트 전기 공급이 끊겨 3천여 세대 주민이 무더위 속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아파트와 인근 도로, 신호등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으며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약 1시간 만인 오전 1시쯤 전기 공급은 재개됐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해운대구 반송동과 21일 사하구 괴정동, 22일 수영구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폭염 속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연안해역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부산 해경은 태풍 산산 이동에 따라 부산 지역에 강한 바람과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 유입이 예상되면서 27일 오전 9시부터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장기 계류 선박 안전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만과 연안 해역을 운항하는 예부선과 항행선박, 조업어선의 기상악화전 조기 입항 및 피항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9월 부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3천여 가구로 이 중 가장 많은 물량인 5,939세대가 부산에 공급됩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동래구 온촌동의 4,043세대 아파트가 입주 물량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산 외에는 경기도가 4,384세대, 인천이 3,081세대, 서울이 2,264세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 경실련은 부산시 일금고 지정을 위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역 경제를 위한 방안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현재 배점 기준은 금융기관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점수가 가장 배점이 높아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일금고를 지정할 때 지역경제 기여도를 가장 먼저 우선시 평가해야 한다며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 일금고 지정을 위해 현재 BNK 부산은행과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등 3곳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부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안전교육 담당 이광원 소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텔과 같이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면 투숙객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복도에 연기가 가득할 때에는 무리한 대피보다 객실 내에서 대기하면서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고 119를 신고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무리하게 대피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연기에 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탈출 중에 비상구가 막혔을 경우에는 연기와 화염이 최대한 적은 곳으로 피난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객실이 있다면 객실로 피난하시고 객실이 비교적 안전하다 판단되면 실내에서 대기하면서 119로 신고하고 본인의 상황과 위치를 설명하면서 구조대를 기다리거나 또는 최후의 수단으로 왕관기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못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면 비상구 방화문을 닫아 열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객실에서 대기하거나 계단에 연기 유입이 없다면 옥상층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숙박업소 화재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숙박업소의 경우 전기적 요인이나 담배꽁초 그리고 실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가동에 따른 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 용량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전선에 훼손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객실 내에서 전동 킥보드 등 배터리 충전은 삼가해야 합니다. 네, 이런 화재 소식을 들으면 숙박업소에 투숙할 때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호텔에 들어갈 때 화재 예방을 위해 챙겨야 할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먼저 체크인 할 때부터 본인의 객실과 가까운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화재 시 대피 동선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해당 층에 방화문이 열려 있다면 닫아놓고 지상층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옥상으로 문을 열고 갈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객실 내에서는 왕관기와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사행위나 흡연은 절대 삼가하고 무리한 전기 사용은 없도록 사용하지 않는 코드는 뽑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 초기에는 화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타는 냄새나 스파크가 보인다면 숙박시설 측에 알리고 꼭 119로 신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천소방서 안전교육 담당 이강원 소방위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호텔 절반 이상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부산에 등록된 호텔 193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91곳으로 전체의 47%라고 밝혔습니다. 소방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20일 투숙객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환경재단은 26일 오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통합재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재단은 환경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선도하는 경남 환경 플랫폼이란 비전을 선포하고 행정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경남 환경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선포식 후 이어진 포럼에서는 통합환경재단의 미래상을 주제로 환경단체 관계자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26일 경상남도가 이명수 변호사를 신임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의령 출신인 임 위원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지난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창원과 부산에서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이후 28년간 경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제13대 경남 변호사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임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인 오는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앞서 김동구 전 위원장이 임명 45일 만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하며 한 달 넘게 공석이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남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등 4개 기관에서 6명을 추천받아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